나의 조국은 멸망했다. 만국의 백성은 네 가지의 선택만 기다린다. 체념하며 그 안에서 살거나 그 안에서 참거나 순응하며 그들이 되거나 아니면 나처럼 해외로 떠나거나. 수많은 조선인들이 이 네 가지의 삶을 산다. 난 연해주로 왔다. 더러는 미국으로, 누군가는 만주에서 독립군이 되고 누군가는 일본에서 개만도 못한 삶을 살 뿐이다. 만주의 빨치산, 나 조명이 갔으니 어쩌면 치료가 될지도 모르는 원. 후하고 불면 다른 세상에 씨를 내린다. 조선이 망했고 언제 독립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이곳 연해주 육성촌도 벌써 3대를 거친다. 하지만 사는 나라가 다르다 하여 안톤이 되고 필립이 되고 야마다가 된다 해도 우린 조선입니다. 그 나라의 뿌리 내려도 조선이 결국 조선뿐이다. 그래서 잊지 않습니다. 조선인임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 우린 투쟁했음을. 여보, 난 소련의 사회주의에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런 적들의 모조리 없애버릴 것입니다. 설사 그들이 옛 볼시에비키일지라도 심지어 그들의 가족, 일족까지 모조리 없애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사회주의 국가의 통일을 해치는 자는 가차없이 섬멸할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스승님. 누가 당신 스승입니까, 동지? 그 육성촌의 꿈 많던 소년 빼째르는 너무 먼 과거인지라. 이곳은 한 번 들어오면 두 번 다시 나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재판 따윈 없어요. 벌써 하루하고 반나절이나 지났어. 나는 매여, 아니 선생님이 다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육성촌에서 나의 일은 당신의 작품을 수집하는 것이겠죠. 조명의 동무. 당신의 존재가 이미 소련 본부에 알려졌습니다. 이제 당신을 죽이는 건 이름 없는 고려인 하나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소 고려인 신문 레닌기치 첫 번째 기고. 우리 연해주의 고려무사 조명희 동무는 연해주 고려인 사회 망명 전부터 일제국주의에 항거하였다. 그는 3.1 만세운동에 참여했으며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 무력투쟁도 불사했으나 가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것이 과연 그가 비겁주의인 것인가? 아니면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지금 스탈린 정권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체포되기 전 집필 중이었던 만주의 파르티잔, 만주의 빨치산. 당신이 그 서문을 완성하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에겐 항해, 소련의 입장에서는 제국주의에 맞선 자의 이야기인데 무엇이 문제란 말이오? 고려인들을 결집시키고 당의 정책에 회방을 놓고 있으니까. 기고인 최예카테리나는 묻고 싶다. 고려인 강제 이주라는 스탈린 정권의 결정에 항거한 것이 레닌과 마르크스의 적이 된다는 것인가? 난 오늘 당신을 신문하게 여기 왔습니다. 당신에게 일본 간첩 혐의를 씌우라는 당의 지시를 받고. 일본 간첩? 웃기는군. 말도 안 되는. 죄를 씌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벌써 수백 명의 고려인들이 일본 간첩 혐의로 총살당했어. 당은 지식인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문학으로 고려인들을 결집시킨 당신은 더더욱이. 당신이 남긴 소설 시대 속엔 가본 적 없는 고국 조선의 풍경이 들리고 소리가 선명히 보입니다. 이 얼어붙은 땅에서 봄날의 아지랑이 냄새가 나는 것은 나의 착각일까요? 전 스승의 죽음을 목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장의 시를 쓰십시오. 딱 한 장이면 됩니다. 고려인 대이동 찬양 시를 쓰십시오. 제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가 펜을 들고 너에게 문학을 가르친 이유를 배신하라는 거냐? 그게 죽으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너 역시 고려인이라면 보았지 않느냐? 다시켄트로 짐짝처럼 질러가는 그 비참함을! 그런 민족주의적 감상은 버리세요. 우린 나라가 버린 자식들입니다. 저 유럽의 유대인처럼 나라 없는 민족이에요. 다시켄트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야. 가면 우리 모두 다 죽는 것이야! 작은 희생 정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린 새로운 땅을 개간하는 겁니다. 내 눈에 일본 제국주의자가 보이는구나. 내가 어릴 적 즐겨 읽었던 소설 레미제라블에 이런 구절이 있단다. 도둑이나 살인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부르주아지 문학인 걸 잘 알고 있지요. 부르주아지라. 고려무사 조명희를 기억하라. 그는 고려인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의 문학을 기억하라. 나 최예카테리나, 아니 고려 이름 채금순의 이름으로 레닌기치에 나의 스승 조명희의 문학을 올릴 것을 엄숙히 선사한다. 독자들이여, 그의 문학이 곧 그다. 그를 똑똑히 봐라. 기회를 버리고 죽음을 택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당신 생각이 전 그렇다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담컨대
당신이 예전에 알던 뱃재르는 이제 없을 겁니다. 좋을 대로. 지금부터 일본 간첩 용의자 보석 조명에 대한 신문을 시작한다. 여기 진술서에 당신의 살아온 흔적을 간략하게 적는 것부터 시작한다. 난 어린 시절 영웅 소설과 책 읽는 것을 좋아하던 평범한 소년이었다. 난 영웅이 세상을 구한다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초국은 지금 식민지가 되어 비참함을 토할 때였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너 어디 가려던 거냐? 국경으로 가게 해주세요, 형님. 네가 미쳤구나. 거길 어디라고 가? 동포들이 모두 국경을 넘어 독립군이 데려갑니다. 저도 거기에 합류해야 돼요. 독립운동은 하지 말란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국경 군사학교를 간다고 모든 것이 달라지진 않아. 세상은 영웅 소설이 아니다. 세상은 영웅 소설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당연한 소리에 난 충격을 받았다. 난 겁쟁이였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무엇인가가 내게 말하고 있었다. 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고. 저 만세 소리를 보아라. 그래, 난 조선민족의 일원이다. 난 조선인이다. 제발 하지 말아라. 네 가족을 생각해. 저 만세 소리를 들으세요. 아버지, 형님, 저 소리가 바로 뛰어나 가. 네 투진 카막수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걸로 좋게. 난 영웅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내가 침울한 감정에 휩싸인 것은 아니었다. 3.1운동에서 본 것은 민중 모두가 영웅인 것이었다. 난 민중의 힘을 발견했다. 하지만 난 보았다. 내가 도망칠 때 조선 민중은 나아가지도 후퇴하지도 못했다. 오직 조선 민중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난 어디까지 도망칠 셈인가? 부끄러웠다. 그 부끄러움이 정점을 찍었을 때 생각했다. 배워야 한다. 배워야 살 수 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단은 배우자. 이것은 겁쟁이의 일보 전진을 위한 후퇴가 될 터. 그 후 하루도 쓰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 후 하루도 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것으로 난 더는 비겁해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보게 영희. 이보게 보석. 수산! 이 사람 일이 잘 쓰면 어쩌자는 건가? 내 직업이 극작가인데 아주 내 밥벌이를 많이 할 셈인가? 농으로라도 그리 말해주니 고맙구만, 수산. 자네의 글을 보게. 자네가 쓴 것은 자네의 자전이 아니야. 자넨 조선을 발견했어. 자네 또 무슨 생각하나? 동경에서 배운 걸 가지고 이젠 돌아갈 생각이야. 배우고 돌아간다. 자네는 좋겠구만. 돌아갈 조국 생각에. 어디 그뿐인가. 수산, 자네도 같이 돌아가야지. 돌아가? 어디로? 난 지긋지긋한 조선을 떠나고 싶네. 멀리 떠나 북으로. 아직 더 배우고 싶어. 북으로? 모스크바 말인가? 그래.
자네야말로 나와 함께 가는 게 어떤가? 북행이라 좋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수산. 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네. 난 조선으로 돌아가 우리 조선의 참담함을 알릴 거야. 어쨌든 우리의 고향 아닌가? 자네의 이 신곡도 그런 의미였나? 그렇지. 헌데 이 극을 조선에서 공연하려면 자네가 필요한데. 조선이라. 좋아.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지. 내 잠시 북행을 미루고 자네와 함께 조선에서 이 극을 공연하도록 하겠네. 정말인가? 고맙네. 고마워. 고맙긴. 대신 자네가 조선에서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치면 그땐 나와 함께 북행을 떠나보는 게 어떤가? 원하던 바네. 나도 항상 북행을 꿈꿔왔어. 더더욱이 자네와 함께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지. 그럼 약속한 거네? 물론이네. 동지들 모두 나오시오. 조명희 선생. 자, 우리 김영희 대사를 연습하기 앞서 우리는 결의를 다지세. 우리의 첫 공연은 신극을 향한 도전이자. 무슨 일이십니까? 공연을 하신다 들었어. 그것도 조선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검열을 받아야 합니다. 그저 연극일 뿐입니다.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김영일에서 이 부분은 공연할 수 없어. 이럴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 그딴 건 우리가 정해! 내용 재밌구만. 이렇게 쓰시오. 결말을 공연하지 말란 소리입니까? 다시 쓰시오! 대체 뭐가 문제길래? 자, 다시 합시다. 보석, 너무 걱정 말게. 수산, 이대로 하세요. 이대로. 너무 위험해. 이대로 합시다. 이대로. 보석, 수산, 난 말일세 쓸 수 있는 자유를 원하네. 나라고 다르지 않을까? 여러분, 보석, 부탁입니다. 이대로 합시다. 이대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소? 더 큰 무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벌써부터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우리가 모인 이유 분명한 거 아니오? 까짓건 진행합시다. 줬어. 모두들 고맙소. 자, 다시 합시다. 원본대로 하는 겁니다. 원본대로. 나 지금은 아무 불안도 없네. 참 기적이지. 자네들은 아무쪼록 큰 고통과 굳세게 싸워나가게. 거기 새 세계가 열리니, 그리고 다각히 나라는 참된 마음을 믿게. 세상이 학대하든 말든 나라는 것을 존중히 여기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사람은 다 사람이니 다 같은 운명의 학대를 받지 않나? 사람은 다 불행하니. 저 바람소리, 저 검은 바람소리. 새 나라, 새 나라, 언제나 새 나라. 새 나라, 새 나라, 언제나 새 나라. 새 나라, 새 나라, 언제나 새 나라. 새 나라, 새 나라, 언제나 새 나라.
당신이 조선에 있을 때 공연했던 김영일의 사는 당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 이 시집도 마찬가지요. 그렇소. 아, 세상도 박정하다.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을까? 너는 이 세상에 나서 어찌 이토록 그리 고생만 하느냐? 이거 역시 당신의 자정적인 괴로움을 통해 조선 민족의 고통을 인식한 것이오. 모든 것이 그러하오. 처음엔 나로부터, 그 후엔 내 고향과 조국 산천의 풍광, 그리고 더 나아가 조선의 참담함을 그리는 데까지 내 작품엔 내 모든 것이 원재되어 있어. 가을이 되었다. 마을의 동무여, 저 넓은 들로 향하여 나가자. 논틀길을 밟아가며 노래 부르세. 모든 이삭들은 다복다복 고개를 숙이어 땅의 어머니여, 우리는 다시 그대에게로 돌아가노라 한다. 동무여, 고개 숙여라. 기도하자. 저 모든 이삭들과 한 가지로. 정확히 말하면 이때 이후 나는 시를 쓰지 않았다. 시는 나에게 애수이자 희망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수산! 출판 축하하네. 고맙네. 네, 별거 아니지만 보다 주었네. 뭘 이런 걸 다. 자넨 늘 글을 쓸 수 있는 자유를 원하지 않았나? 그래, 이번에는 찾았나? 이 조선 땅에선 물을 듯하니 이번에도 수편의 시가 검열되었어. 안타까워, 참으로.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아니세, 말해보게, 우리 사이에 무슨 털지 못할 이야기라도 있나? 별 허락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난 낭만을 쫓았네. 조명이 자네하면 낭만이 아닌가? 동경에 유학하면서 난 동시에 현실을 봤네. 현실. 무슨 현실? 자네도 알 걸세. 내 유학생활이구만. 돈 말인가? 그래. 돈. 망할 놈의 돈. 얼마 전에 몇 푼 되지 않는 인쇄를 받고 오는 길에 처자식 생각이 났지. 그래서 길을 걸으며 풀빵을 샀어. 저 아이들도 몇 끼를 굶었겠지. 속으로 이건 중숙이 중남이 거야 되뇌며 내 갈 길 가려는데 나란 인간이 본디 못된 놈은 아니었나 보고. 아저씨 이거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너희들 밥은 먹었니? 안 먹었으니 달라는 거겠죠. 가난이 사람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구려. 이거 먹으라 얘들아. 아저씨는 아까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구나. 정말이요? 그래, 어서 먹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조선이 사람 사는 데인가? 난 그전까지 내 돈 없음에 분노하고 내 글이 검열당하는 것을 분노했네. 하지만 저 아이들은 뭔 죄인가? 자네 더 큰 것을 보기 시작한 건가? 어릴 적 난 영웅을 꿈꾸었네. 이 나라를 구해줄 처이네. 그래서 붓을 잡았는지도 몰라. 하지만 영웅은 없네. 영웅이 뭔가? 그것은 결국 허상이다. 난 이제 이 근본적인 것을 까발릴 것이야. 내가 말한 것이 이걸세. 낭만이 사라졌다는 것이. 이젠 낭만도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면 우린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떼국물 흐르는 저 아이들이 우리 조선인이 무엇을 해야 하나 물었지. 난 그 독립운동이란 것을 제대로 해볼 작정이야. 자네의 그 펜으로? 맞네, 펜으로. 수산, 일찍이 자네가 말했지. 자네의 첫 희곡 제목은 내 시로하거든. 그랬지. 그래주면 나야 영광이야. 난 이제 신을 쓰지 않을 거거든. 난 이 사회의 리얼한 현실을 펜으로 기록할 것이. 우리 조선이 독립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조선이 모두가 배부르고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말이야. 그날이 오겠지? 오겠지. 반드시 올 거야.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 자넨 내 친구이지만 자넨 점점 더 큰 것을 보고 있어. 정말 자네가 부럽네. 난 자네가 더 부럽네. 수산, 우리 부디 굳세게 헤쳐나가세. 이런, 내 생각에 잠겨 자네 얼굴을 미처 보지 못했어. 됐네, 이 사람. 난 내 친구가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만족하고 떠날 수 있겠어. 떠나? 난 이제 일본은 안 가네. 누가 일본이랬나? 자네가 거늘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나 또한 마음이 쓰였어. 자네 저와 자식, 나, 그리고 신덕이와 함께. 북핵만가? 그래, 우리가 동경에서 만날 때부터 말했던 그 북핵, 모스크바. 그래, 그랬지. 이상형. 하지만 자네 결의를 들은 이상 내 어찌 자네한테 북행을 제안할 수 있겠나? 미안하네. 난 이곳에서 투쟁하려 작심했어. 그래, 그 말을 들으니 더욱더 안심하고 떠날 수 있겠어. 수산, 이 사람 아까부터 떠난다느니 뭘 하느니 왜 자꾸 그러나? 이 사람, 자네 불안할까봐 떠나지도 못하게 하는 건가? 신덕이랑 같이 가자. 금방 돌아오나? 금방 돌아오고 말고. 벌써 시간이 되었어, 포서. 우리 남은 적은 갔다 와서 풀지? 몸조심하게, 수산. 우진이! 당신은
검열에 분노하다가 결국 조선 민족의 실상을 봤다. 그렇소. 문학 이야기를 해봅시다. 조선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자 보면 당신은 당신의 시론을 버리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했어. 그럼 땅속에서는 일종의 사회주의자로 선언이요. 방론으로 사회주의를 택한 것뿐이오. 당신이 사회주의자라. 민족을 버리긴 힘들었을 텐데. 물론 민족을 버린 적은 없어. 난 당시 카프라는 문학단체를 통해 제국주의 반대문학 활동을 했었어. 그것에 대한 증거는 소설 낙동강이요. 대놓고 카프 활동을 했는데 일본 경찰이 가만히 내비두었어. 그럴 리가 있겠어. 조선에서의 검열은 반제국주의 문학가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일종의 숙명가도 같은 것이었어. 그런데도 계속 글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이오? 내가 하고 싶은 조선의 이야기를 쓰는데 이유가 있겠어.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봅시다. 레닌기치 두 번째 기고. 그가 조선에서 본 것들, 그가 조선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가 조선에서 카프라는 단체를 만들어 사회주의 문학가들을 규합하면서 한 일, 그리고 글로 투쟁한 그의 소설을 봐라. 그는 절대 타협주의자도 비겁주의자도 아니다. 스승님의 글들을 하나하나 찾고 있습니다. 내용의 글은 힘이 있어요. 다행히 소련은 당신의 글을 찾는 과정까지는 반대하지 않고 있으니 퍽 다행입니다. 난 조선에서 여러 활동을 했다. 그중 대표적인 건 카프와 신관에서의 활동. 난 민족주의자로서 또 반제국주의자로서의 글을 썼다. 내 글은 사회를 향했고 내 조국 조선으로 퍼져나갔다. 카프는 단순한 문학단체가 아니었다. 또한 카프의 일원이 조명이가 아니라 조명이의 사상이 곧 카프였다. 카프의 문인들은 문학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려 조선 사회를 목격하기로 했다. 그런 그가 비겁주의자였는가? 난 이제부터 카프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독자들이여, 이 모습을 보아주길 바란다. 본 회의의 명칭은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 동맹이라 칭한다. 우리는 무산 계급 운동으로서 막시즘의 역사적 필연을 정확히 인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산계급 운동의 일부분인 무산계급 예술 운동으로서 하나, 공건적 및 자본주의적 관념을 철저히 배격한다. 하나, 전제적 세력과의 항쟁을 수행한다. 하나, 의식적 조성 운동의 수행을 기한다. 난 카프에 들어갔다. 나의 무기는 오직 글뿐이었기에 난 글로 저항했다. 이 조선에서 어찌 글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겁니까?
작금의 조선에서 독립운동가들 쫓아 좌우로 분열된 마당에 우리의 꿈이 너무 원대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나의 스승 조명이는 무너지는 카프 속에서도 끝까지 항거했다. 문학으로 그는 불꽃이길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조선인들에게 외면받을까 두렵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신을 부르주한 문학과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검열은 더욱더 심해지고 일본 경찰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쓸 수 있겠냐면은 우린 결국 민중을 위해서 써야죠. 일제는 문화 통칭이 뭐니 떠들어대면서 결국 하는 짓이라곤 글을 탄압하는데 이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 글의 무너질 식민지라는 것 아닙니까? 한동진 나와 깨통하는구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3.1 만세운동 이후 패배주의에 젖은 문학을 했어. 그러니 일제도 패배주의가 조선 문학의 정형이라고 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땅속에서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과찬이 있습니다, 한동진. 저 선생님,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생님께 민족이란 무엇입니까? 난 늘 두 가지 정체성에서 흔들렸다. 하나는 민족주의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문학을 통해 일제에 항거하는 것. 또 민중주의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도시근로 노동자를 체득하고 이에 투쟁을 통한 평등한 삶의 구현이었다. 난 한동지와의 대화에서 그 정체성이 확고해졌다. 소리를 질렀다. 눈을 번쩍 떴다. 온몸에 땀이 줄 흐른다. 등불은 그저 방 안을 비치고 있다. 그들은 그저 윗목에 쓰러져 있다. 미지의 운명을 짊어지고 고이 누워 자는 그들. 그들을 에워싼 어두운 밤은 잠오같이 또는 악마같이 애무하는 듯 예시하는 듯 고약한 꿈이다. 밤은 길기도 하다. 사흘을 굶는 것은 예사였다. 아니, 곤궁함은 친구처럼 다가왔고 허기는 찬바람보다 더 매섭게 나를 때렸다. 내가 굶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저와 자식이 굶는다. 아, 나는 나쁜 아빠다. 이 문학이라는 것은 아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두가 굶고 있다. 전 조선이 굶는다. 현실을 정면으로 뚫으며 떠밀며 창문을 부닥치며 비난한 약속 밑에서 새 시대를 받아들이며 이 현실을 부정하는 밑에서 새 현실이 솟아오른다. 자기의 양심을 붙들어 나가게 해도 억지같이 지략하고 힘없고 약한 걸음으로 걸어오던 나란 사람이 오랫동안 싸워나온 끝에 자기의 뼈가 튼튼하게 되어가는 것일세. 이번에 그 일로 인하여 경찰서에 붙들려 들어가 그 무서운 악행과 고문을 당하면서 죽을지언정 자기를 속이고 싶지 않았네. 조명이 당장 쓰는 것을 멈춰라. 여기엔 생활이 없다. 생활의 기초도 뚜껑지는 경제가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파멸되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다른 생활도 파멸되었다는 말이다. 한 번만 더 글 썼다가 각오하시오. 써야 한다, 이 참담함을.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참담함을. 저것들을 잘 키워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몸뚱이가 갈아 없어지더라도 나나 혼자 죽고 저것들을 살려놓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거지가 되더라도 살아나가더라마는 나도 거지 노릇을 할까. 쓰지 말라는데 왜 자꾸 쓰지? 사실주의다. 현실의 정면으로 부닥치자. 뚫고 나가자. 사람이 모두 죽어야 옳단 말인가? 범이라도 팔아먹을 것이 있어야지. 그러면 어메 아베는 날 사람 노릇 시키려고 공부시킨 것이 아니라
돼지 키워서 이모들끼 날 무슨 덕벌라고 키워놓은 물건으로 알았는 게야! 감해도 안 되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건가 조명이? 더 때려보시오. 더 협박해보시오. 그 하느님이 아예 문해지 통째로 먹물을 뿌려 검열하시오. 내가 원하는 거요. 그래 그럼 좋지. 당신의 글을 아무도 게재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당신과 그 처자식들마저 굶겨 죽여버릴 거야. 나쁜 놈들아! 그래, 그리 아니라면 내가 못할 수 없습냐? 레닌기치 세 번째 기고 고령의사 조명희의 절망과 새로운 시도. 나의 스승 조명희는 조선에서 카프를 이끌었지만 일제의 압박으로 해산하자 그는 현실운동 최전선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때의 아픔을, 그때의 결의를 선생님은 이렇게 회상했다. 카프의 활동도 그 무엇도 부르주한 문학을 이기지 못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이런 것일까? 조선을 변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런 내게 있어 분열된 사상 정도는 합의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신간에 이 단체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작금의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좌우가 분열되어 있다. 내가 그들의 가교가 된다면 기꺼이 할 터이다. 신간에 내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일제는 점점 더 나를 감시하고 작품마저 못 내게 했다. 나는 진심으로 조선 이념의 싸움에서 벗어나 하나로 합일되길 바랬다. 하지만 내 바람이 오래가지 못했다. 신간에는 이념 차이로 분열해버렸다. 희망이 산산이 부서진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럼에도 역시 그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제의 감시를 뚫고 신간의 실패를 뒤로하고 난 내 소설집을 출간했다. 이봐 조명희, 신간의 주요 멤버를 알고 있나? 모른다. 진짜 몰라. 거짓말. 네가 가교 역할을 한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내 혀를 잘라라. 잘라야 한다면 그 손이겠지. 그것도 낫지. 차라리 잘라라. 그럼 니놈들이 먹물이 피는 술고는 덜 거 아니냐. 난 사실 존경해 당신. 이 정도로 압축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그래서 존경심마저 들 정도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건 어때? 자네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잖아. 당신 학력이 문필 정도면 도지사 하나 정도 내줄 수 있어. 어때? 귀를 씻고 싶구나 이 외놈아. 내가 그를, 내 영달을, 그것도 변제를 위해 쓴 것이라면 됐다. 지금이라도 잘라라 내 손. 으악! 지독한 놈! 이게 끝일 거라 생각하지 마. 곧 조선에서 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말할 테니까. 난 더 이상 조선에서 버틸 수가 없어. 과연 일경들의 장담은 허언이 아니었다. 동서남북 좌우상하 모조리 감시당하고 있었고 수사망은 점점 내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1926년 8월 4일 수산이
죽었다. 아니야. 레닌 기친 네 번째 기록. 나의 스승 조명희의 친구 김우진의 죽음. 김우진과 스승님은 막역한 사이였다. 나이차가 있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승님의 문학적 동지였으며 북행, 즉 모스크바의 꿈을 키우던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보석, 정말 죽은 건가? 자네가 조선에서 글을 쓴 덕분에 난 극작가로 활동할 수 있었어. 자유, 쓸 수 있는 자유, 인간의 자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자유. 난 이 모든 게 불가능한 이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었어. 조선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난 너무 지쳤어. 그런 표정 짓지 말게. 이건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가 죽은 뒤의 세상에서는 그의 죽음과 그의 생전일에 대하여 멋대로 짓거리고 멋대로 판단을 내린다. 더구나 묵은한 사실을 함부로 집어넣는 신문 잡지의 기사란 것은 차마 볼 수가 없을 만하였다. 새삼스러운 말이다만 그는 왜 죽었나? 나는 그의 죽음이란 말에 이르러는 말하지 않겠다. 그의 죽음을 본 나의 감정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놀라고, 그 다음엔 의심하고 슬프고 밉고 하는 갖가지로 갈아들이는 감정이었다. 바로 말이다마는 나는 그의 죽음을 미워하는 사람의 하나였다. 자네의 펜끝이 살아있는 한 조선은 반드시 독립할 걸세. 벌써 8년이나 되었나 보다. 내가 처음 동경에 갔을 때이다. 수산을 처음 본 인상은 몹시 침착하고 단단하고 심각하고, 어쨌든 첫 자리에서 남에게 믿음성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같은 분야의 동반자, 아니 접장격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조명이! 당장 나와! 나는 이곳에 있고 싶었다. 이 조선에 있고 싶었다. 이 조선에서 운동을 이어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내 친우 수산은 죽고 신간에는 분열했다. 이제 희망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그때 수산의 소원이 떠올랐다. 그것은 소련으로 가고 싶다는 그의 말. 소련. 내 고향 춘천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이 풍경을 최대한 담아두고 싶었다. 언제 다시 볼 수 없을지 모르는 저 사냐를 노을이 지는 순간까지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구나. 마포나루에서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탄다. 그리고 종점은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것이다.
간지 언제 다시 조선을 돌아올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떠나는 나, 가족에게도 말 못한 나, 참 나쁜 아비다, 나쁜 남편이다. 멈춰, 스키! 귀가는 누구냐 스키? 코리안. 우리 영어 몰라, 스키? 난 조선인이요. 뭐라는지 모르겠다, 스키! 국병 투수로 이동한다 스키. 이동한다, 스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서로 말을 할 줄 모르는 나였고 서른 사람들 역시 할 줄 모르는 말이었으니. 너는 누구냐, 스키? 난 조선에서 온 조명이라고. 소를 말로 해, 스키! 조선 코리아. 아, 그게 뭔데 자꾸 코리아! 까레이 스키! 도약가 스키. 돌까 스키! 에이! 까레이 돌까 스키! 내가 바로 동역관 스키. 아니? 까불지 말고 빨리 와, 스키! 알겠어 스키야. 이놈이야, 스키! 알았어 스키야. 레스토랑 두고 있어. 도약가 스키. 이 스키. 도약가 스키. 조선인이요? 여기서는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고려인. 그리고 저는 소련말을 할 줄 아는 고려인이고요. 통역가 양반, 내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오. 그러려고 온 거려. 난 조선 충북 진천 출신 조명이라고 하고. 이 사람 스키 조선 충북 진천 스키 조명 스키. 직업은 작가요,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 스키 딸의 문사 스키 조명 스키. 문사 스키? 까레이 스키! 문사 대명아 스키! 잘가 스키! 고맙소. 고맙겠냐 뭐 동포끼리 돕고 사는 거죠. 아유 나 한국민이요. 조석 조명이라고 하고. 아이고 갈 데도 없어 보이는데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시오.
정말 감사하오. 자, 이쪽으로. 아, 배고파. 오늘도 감자 먹어야겠지? 안녕하세요. 그래, 학교 가니? 네. 잘들 다녀와라. 네. 얼른 가자. 밥 먹어야 될 것 같아. 조선만 아니요? 여기 육성촌에 있는 사람들이란 사람들은 죄다 고려인들이죠. 여긴 고려인들이 참 많군요. 예. 아, 선생도 운동가시오? 그리 거창한 것은 아니요. 근데 그건 왜 물으시오? 보통 여기 그 이유로 오니까요. 아, 걱정 마시오. 나 밀정은 아니니. 아, 여기서 무얼 하실 생각이시오? 글쎄요. 많은 걸 공부하고 또 조선에서 못다 썼던 글을 완성시키고. 그렇군요. 혹 남는 시간에는 여기 고려인학교 선생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선생이요? 글밖에 쓸 줄 모르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겁니다. 글. 저도 그렇고 여기 육성촌에 있는 고려인들은 고려 땅 한번 못 밟아본 사람들이죠.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사라면서요? 동민아, 누이 인사드려.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실 고려문사. 조명이라고 합니다. 저 명이 황명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한 미인이십니다. 우리 누나 말고 나는 지금 선생께 고려인학교 선생을 하실 의향을 묻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그럼 허락한 겁니다. 네. 보라, 농촌에는 땅을 잃고 밥을 잃은 무리가 북으로 남으로 몰려가지 않는가. 뼈품 팔아도 살지 못하는 사회이다. 도시에는 집을 잃고 밥을 잃은 무리가 죽으러 가는 양떼같이 이리저리 몰려가지 않는가. 자본주의 모순과 제국주의에 신음하는 우리 조선민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당신의 신문 과정에서 난 일관된 당신의 단어를 발견했어. 그게 뭔지 아시오? 조선민족. 저 깃발 보이시오? 낫과 망치. 인터내셔널은 민족은 없어, 동무. 난 조선인이요. 내 조국은 남의 지배를 받고 있기에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전 당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가르친 거 한글뿐만이 아니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조선어를 가르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우리말은 곧 혼입니다. 우리가 조선민족임을 잊지 맙시다. 네. 자, 먼저 자신의 이름을 조선어로 쓰는 법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처음 소련에 도착했을 때 내 몸은 어디 하나 성한 것이 없었다. 황신한매는 내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극 정성으로 간호해 주었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고려인 학교의 첫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자, 다 썼으면 이번엔 부모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너무 잘하는데요? 자, 다 썼으면 한번 볼까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엔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건 집에 가서도 잊지 말고 꼭 여러 번 반복하시어 반드시 외우도록 합시다. 네. 첫 수업이 끝나자 목이 메었다. 첫 번째로는 조선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두 번째로는 이곳에서 조선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감사함에,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 교차되면서 내 눈엔 눈물이 맺혔다. 의인인 줄 알았더만 손울보였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조선에서 독립운동도 하셨다고? 그저 비슷한 짓 좀 했습니다. 학교엔 무슨 일로? 이거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첫 수업도 축하할 겸. 정말 감사하오. 근데 이건 어제 빌려간 것 아닙니까? 하루 안에 다 읽었어요. 네, 하룻밤 자지 못했으니 물어내시오. 어떻게 물어내면 좋겠소?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황영, 무슨 일로? 그건 또 무슨 소리오? 아이 사람 참. 아이 왜 그리 매사에 진지하시오. 우리 누나 재미없어 살겠나? 동문아. 뭐 내 보아하니 조용 나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홀몸아니요. 뭐 글본이 딱 봐도 빼어나게 우리 매형해 주시오. 전 조선에 어제 적은 편지 어쨌어? 전해 주었어? 너 정말. 아 누이 갔네. 솔직히 우리 누나 어떻습니까? 압니다. 조선에 처와 자식이 있으시다는 거. 솔직히 좋아합니다. 매일 생각나고. 그렇다면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냥 들이박으시라요.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찬성이니까. 고맙소. 근데 학교엔 무슨 일로? 나도 조영한테 글 좀 배우고 싶소. 글이요? 황영 한자랑 업무는 수준급이던데. 그런 글 말고 이야기. 조영처럼 사람 가슴 뜨겁게 만드는 이야기를 내가 한번 제대로 써볼까 해서. 소설 말이군요. 그거라면 내가 얼마든지 가르쳐줄 수 있어. 그 소설이나 시 말고 가사 쓰는 법도 알려줄 수 있어. 노래 가사 물론이죠. 이제 사제지간이니 말 놓으시죠. 그럴까? 이곳 육성촌에 조영 아니지 선생님께 문학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저 글이라고는 자기 이름 쓰는 거랑 서류 쓰는 걸로 쓰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퍽 아쉬우니까요. 앞으로 제가 소개할 두 사람도 그렇고요. 두 사람? 이 동네에서 저랑 형 동생 하는 애들인데 그 마을 어른들로부터 글 좀 잘 쓴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올 때가 됐는데 이거. 얘들아 얼른 와봐. 동민이야 왔어. 안녕하세요. 예카테리나, 빼째르, 너희들이었구나. 벌써 다 외우셨어요? 그럼 내 첫 제자들인데. 선생님, 동민 오빠한테 선생님이 쓰신 책 빌려서 읽었어요. 어떠니? 좋던데요? 아까 수업 때 네 글 실력도 좋더구나.
저도 작가 지망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요. 소련에서 무엇을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작가로서요. 작가로서 계속 글을 써야겠지. 이곳 해삼위의 고려인들과 같이. 그 고려인에 저도 포함되나요? 그럼 당연하지. 난 이곳에서도 조선을 잊지 않는단다. 저도요. 선생님과 저는 뜻이 맞아요. 선생님을 동지라 불러도 될까요? 그럼요, 최동지. 잘 부탁드려요, 조동지. 전 당신한테 많이 배울 거예요. 전 시를 쓰고 싶어요. 당신의 선집에서 나온 그런 멋진 시들이요. 스탈린 서기장도 시를 잘 썼다잖아요. 그런다고 네가 스탈린 서기장처럼 되겠냐? 참 분에 넘친다. 조선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하루들이었다. 제자가 생기고 다시 문학을 하고 난 이곳 고려인들을 위한 문학을 할 터였다. 그리고 언젠가 올 조선 독립의 그날을 위해 우리의 손은 망치를 잡았고 우리의 발은 바퀴를 굴린다. 제자들 중에서 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빼째르는 자신의 꿈, 고려인을 지키는 공산당 청년위원회 꿈을 이뤘다. 이 이국 땅에서 고려인을 위해 살겠다는 이 아이의 다짐이 난 너무 기쁘다. 가없는 벌판에 햇빛이 뛰놀고 바람도 거기서 손뼉을 치거든 하물며 노력의 용사들이여 힘오른 팔뚝을 뽐내지 않으랴. 노래 가사를 쓰고 싶다던 황동민은 문학에 소질은 없었다. 그러나 평론의 재능을 발견하고는 턱 기뻐하였다. 우리는 여자 공격대이니 공격대답게 일하여보자. 붉은 수가운 햇빛에 흔들리며 검은 팔뚝들이 창날같이 번뜩인다. 금수는 고려인 최초로 소련 문학에 등단했다. 이제 갓 20이 넘은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간 고려 문학의 개척자가 되어 날 능가할 것이다. 세계 무산계급의 형제들아, 우리의 손으로 해방하는 그날, 세계는 우리의 세계! 소리쳐 외쳐라! 난 러시아 문어의 추천으로 소련 작가동맹에 가입했다. 그리고 이곳 고려인들의 대학교 교수직을 받아들였다. 원수의 창끝에 번쩍이는 국경을 띄고서 매와 들을 들려 따따를 헤어 모국까지 1만 리 먼 길에 굽어치는 아무르강. 꿈이 생겼다. 이곳엔 훌륭한 고려인 작가들이 많다. 내가 그들의 자양분이 되어주고 싶다. 다만 잊지 못하는 것은 조선, 내 고향. 예전에는 봄이 오면 마음이 무섭고도 기쁘더니 지금은 무섭기는 매 한 가지나 반가운 마음은 어디로 가고 봄이 도리어 싫은 생각이 나오셨군요. 이곳의 봄날은 고향의 봄날과 달라서 서리빨 서는 느낌이 들어요. 그 봄날이 어떤지 모르지만 서리빨이 포근한 계절이죠. 이 편지를 받고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전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요. 하지만 제 뒤엔 조선에 두고 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럼 앞에는요? 앞에요? 앞엔 선생님께서 사랑하는 조선이 있나요? 더 하실 말씀은 없는 건가요? 전 선생님, 저기 곱게 뻗은 나뭇잎 좀 보세요. 꼭 뾰족한 창끝 같지 않나요? 지금 선생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꼭 그래요. 선생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명희 씨, 지금 당신을 떠나보내면 다신 볼 순 없겠죠? 그저 예전처럼만 대해주세요. 육성천에서 처음 본 당신을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사실 당신을 보면 계속해서 감정이 올라옵니다. 조선에 가지 못하는 괴로움보다 더 큰 당신께만큼은 제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날 받아줄 수 있겠어? 선생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당신이 그 말하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저녁 때가 되어 산 그늘이 온 들을 덮을 때 초동은 갈잎을 하여지고 산으로 내려와 들길을 쫓지요. 바람이 내립니다. 골짜기로부터 들로. 그 골짜기 안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찔레꽃. 그 꽃냄새를 품어다가 온 들에 퍼뜨리지요. 그 꽃향기가 어찌나 그리 사람의 혼을 취하게 하는지. 그 노래, 그 향기에 취한 나는 흔들리는 가슴을 안고 갈 길을 잃었노라. 이것도 내 고향 봄날에 느끼던 한 가지였어. 아이, 그거 보시오. 내 말대로 그냥 들이박으니까 되지 않아요. 얼마 후 난 이 여인과 결혼을 했다. 모든 것이 희망찬 나날이었다. 그 나날 속에 우린 희망을 노래했다. 살 수 없었던 상처를 살 수 없었던 내
왔다 북한도에 오늘 셀 수 없는 내 나라 떠나 온 가족이 세계만 밖으로 흩어지니 너는 이제 나를 모르는구나 나는 이제 나를 모르는구나 보고 싶다 그대여 보고 싶다 그 한마 눈에 비치지 우리는 한민족 끝이 없는 하지만 그날은 왔다. 그날 우린 갈라졌다. 나의 제자들도. 고려인들은 들으라! 고려인들은 들으라! 1차 명단에 적힌 모든 고려인들은 지금 즉시 원동을 떠나 열차에 탑승한다. 반복한다. 1차 명단에 적힌 모든 고려인들은 지금 즉시 원동을 떠나 열차에 탑승한다. 어디로 가란 겁니까? 중앙아시아 우즈벡으로 향한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인가? 지금 고려인 사회를 구하기 위해선 우즈벡 타슈켄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인들은 그런 명령은 따를 수 없다. 부탁입니다. 네가 막아다오. 당의 명령입니다. 작금의 이 명령은 대숙청과 무관한가? 어째서 스탈린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버리고 자신의 이념을 우리에게 강조하는가? 이것이 과연 평등을 외치던 모국 소련인가? 소련의 인민으로서 당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곧 반동입니다. 원동의 고려인들을 속히 따라야 합니다. 따를 수 없다. 이곳은 우리의 터전이요, 독립을 향한 조석이다. 민족주의적 감상은 버리세요. 초명이 너무. 제가 설득할 수 있습니다. 조금의 말미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떻게 일할 수 있어? 배째르 너이 새끼! 너넨 원동이 처박혀 있어서 모스크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지금 스탈린 서기장 눈밖에 나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고. 난 너의 청년위원직을 자랑스러워했다. 난 당신이 이해해 주시라고 믿었습니다. 넌 지금 소련 군인들 편에 서서 우리 조국은 소련이야. 우린 고려인이야! 앞잡이. 내가 있던 조선에선 그렇게 불렀다. 내 눈앞에 앞잡이가 있구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전 당신네들을 꼭 데리고 갈 겁니다. 왜 다들 한 가지만 생각하지? 간단해! 너의 방식은 우리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야! 고려인 전체가 일본 밀정이라는 누명을 쓰고 다 죽어야지 속이 시원해. 수만 명의 고려인을 밀정으로 쏴 죽이겠다고? 그게 가능할 리 없잖아! 가능해. 물론 이주 과정에서 어느 정도 희생이 따르겠지. 하지만 이 방법만이 멸종을 면할 수 있어. 우린 연해주에 있어야만 한다. 또다시 터전을 빼앗길 순 없어. 우린 나라 없는 민족.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가 조선이야! 절대 빼앗길 수 없어! 네. 형이 쓰고 있는 홍범도 장군 서사시 지금 출간합시다. 지금 출간하면 고려인들을 결집시킬 수 있고 그런 강제 이주를 막을 수 있지 않겠어? 맞아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쓰시는 만주의 빨치산,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희망. 그래.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하다. 어서 서두르자. 만주의 빨치산. 나 조명이가 쓰는 어쩌면 최고가 될지도 모르는 원고. 이 원고만 완성하면 고려인들은 집단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 난 멈출 수 없다. 이것 육성춘이 통 피해간다. 난 그것을 막고 싶다. 이제 수업만 남았다. 얼마 남지 않았어. 조명이! 너를 체포한다! 그 무슨 소리야? 여보, 난 소련의 사회주의에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 내 마지막으로 묻겠어. 동무에게 공산주의란 무엇이오?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나 우리 조선 민족을 구하기 위한 사상일 뿐이다. 그렇지. 동무, 내가 인터내셔널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 민족. 그렇지. 그런데 동무에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뭐라고? 조선 민족을 구하기 위한. 그렇지. 동무에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제 민족을 위한 수단일 뿐이야.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사상을 변절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애초 답이 정해진 질문이니 내 생각을 정확히 말해주겠다. 똑바로 적어라. 난 평생을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살아왔다. 그러니 이념이니 뭐니 하는 것은 애초에 영원하지 않아. 내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나 보군. 맞다. 난 민족주의자다. 그리고 민족의 압제를 풀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나만 그런 줄 아나? 여기 이 땅 이 소련으로 온 모든 조선인들 역시 모두 제 민족을 구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란 말이다. 축하하오. 당신은 레닌과 마르크스의 배신자이자 프롤레타리아의 탈쓴 제국주의자야. 난 제국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 제국주의자가 아니야! 내 민족을 가지고 싶은 민족주의자란 말이다! 내가 레닌과 마르크스를 배신했다고? 오히려 스탈린 동지가 그들을 배신했겠지! 말 조심해! 죽여버리겠어. 너 역시 우리 압제한 일본과 하나 다르지 않구나!
이건 당신이 일본 간첩이란 자백서이자 진술서요. 이걸 그들에게 보고하는 순간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내 마지막으로 부탁하겠어. 고려인 대이동 찬양시를 써줄 생각이 없어? 난 이 굴라고에서 당신이 죽는 것도 원치 않고 독립운동가인 당신이 일본 간첩 누명이란 씌우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당은 당신을 죽이기보다 회유하여 고려인들을 통제하기를 원하오. 자식들을 생각해보시오. 그들은 무슨 죄요? 애비 없는 자식으로 놔둘 겁니까? 애비가 일본 간첩이란 누명을 쓰고 같은 고려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갈 텐데 모스크바로 가시오. 내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겠소. 우린 조선인이다. 지금 너와 내가 발붙이고 있는 것은 소련이지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건 조선이다. 이건 너와 내 부모는 같은 조선인이라는 걸 의미하고 우리의 도착지 역시 같다는 것 뜻한다. 네가 아무리 날 협박하고 회유하고 머리에 방아쇠를 당길지라도 우리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은 누가 봐도 변치 않는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인데 난 버릴 수 없다. 그걸 부정할 수 없단 말이다. 살아야 정체성이고 뭐고 있는 겁니다. 난 당신을 살리기 위해 이러고 있는데 당신은 가짜는 글로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세상은 지금 전쟁 중이야. 그리고 우리 나라를 빼앗겼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소련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자 도착지인 거야. 알겠어? 우리가 돌아갈 조선은 이미 없어졌다고. 내 마지막으로 명령하겠다. 고려인 대이동 찬양시 됐어. 당장! 똑같은 질문을 구태여 반복하니 내 마지막으로 확실히 말하겠다. 똑바로 들어라. 이게 내 대답이다! 고려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글을 쓰라니. 수많은 조선인 형제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글을 쓰라니. 못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 게 죄라면, 민족을 사랑한 게 죄라면 난 유죄다. 그런 여선을 죽여라 베테랑! 스탈린 정권에 반대하고
민족주의를 자랑하며 고려인들을 결집시키는 죄를 인정하고 당당히 총알법을 먹고야 하겠다. 일본 간첩 누명은 억울하지만 뺄 수 있겠나? 내가 남긴 잡금들이 누명을 씻어줄 거라 믿는다. 그러니 거짓 소문 따위 걱정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전혀 없다. 당신이 남긴 작품들이 모든 걸 밝혀줄 거라고. 그들은 당신을 죽이고 당신의 모든 작품들을 불태워 없앨 겁니다. 당신의 모든 흔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나에겐 훌륭한 제자들이 남았다. 난 그들을 믿는다. 내 책들이 모두 불태워 사라지더라도 그들은 내가 했던 조선의 이야기 그리고 못다한 고려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나가고 지킬 것이다. 네가 내 몸을 불태워 없앨지라도 내 제자는 나의 존재를 끝까지 증명해 줄 것이다. 마지막 기회 역할을. 조명이가 스스로 일본 간첩임을 자백했다. 저희 세상이 어지러울 때 문학은 그 힘을 발휘한다. 세상이 힘들 때 문학은 그 시대를 외친다. 이 작가도 그러했다. 호석, 그는 조선을 발견했다. 아니, 조선을 외쳤다. 레닌기치 마지막 기회. 우리 고려인들은 타슈켄트로 넘어와 살아남았다. 쌀한톨 안 자랄 것 같던 이 땅에 쌀을 키웠다. 그리고 이 레닌기치의 나 최금수는 내 스승 조명희를 연재했다. 그가 우리 곁을 떠나 NKVD로 끌려간 지 어언 5년. 우리는 여전히 그가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 믿는다. 그 옛날처럼 우리에게 강감찬, 을지문덕, 이순신, 홍범도 이야기를 하며 그가 펴내지 못했던 만주의 빨치산을 우리에게 들려줄 것을 나는 처절히 기다린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또 다른 고려무사 최금수는 타슈켄트를 넘어 중칭, 캘리포니아, 교토에 있는 조선인들에게 들려줄 나의 스승 조명희의 편전을 쓸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매여, 난 당신의 작품을 모두 모으는데 아주 내 삶 전체를 바칠 작정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해방이 왔건만 결국 나라는 두동강이 나고 말았어. 하지만 우리 고려인들은 아직도 매형의, 아니, 선생님의 작품을 찾고 있습니다. 예전에 당신은 민들레 홀씨 이야기, 진천이라는 곳의 느티나무 이야기를 하셨죠. 아마 나나 금순이, 우리 누난 그곳에 못 가겠지만 혹시 아시오? 우리 후손들은 내가 찾은 당신의 책을 들고 그곳으로 갈지. 그때까지 나는 당신이 돌아오리라 믿고 만주의 빨치산을 찾겠습니다. 여보, 전 당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훌쩍 커버린 우리 아이들 조선인, 조선아. 비록 당신은 우리 곁에 없지만 우린 당신에 대한 그리움으로 당신의 서적을 공부하고 있어요.
당신의 책을 읽고 눈을 감으면 그날의 속삭임이 귀에 아른거립니다.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 처음엔 아무르에서 꿈을 꿨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조선이었으니 그곳에서 희망을 노래했다. 조명희 동무 나오시오. 꽃잎이 참 하얗고 곱기도 하다. 조선의 가을, 말라. 이 가을 같은 가을이 어디 있을까? 가없이 개인 하늘, 그 하늘은 야푸른 빛으로 물들였네. 동무야, 우리도 이 하늘 아래 서고 싶구나. 그 희망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이 희망. 오늘은 5월일 승리의 북이 우리 땅에서 울리는 날. 혁명을 위하여 몸 바치고 나섰다. 종매고 나섰다. 승리의 북이 울릴 때마다 더 큰 승리를 위하여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 우리 손으로 독립을 이룰 희망. 우는 것은 못난 예인, 다만 참아감도 어리석은 일. 웃을 수는 물론 없다. 그러면 너는 어찌하려느냐? 너는 우리는 우리답게 살 희망. 지금 눈에 띄는 이 지게야말로 이것 하나로 말미암아 원보의 과거 10년 전일부터 오늘날까지 줄 잡으면 3년 전일까지 내려온 일을 다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라 이름 민족에게 희망이란 결국 사치란 것을 깨닫는 것도 그리 오랜 세월은 아니었다. 그대는 병시의 날더러 최하층에서 터져나오는 폭발탄이 되라 하였나이다. 올소이다. 나는 폭발탄이 되겠나이다. 내 고향 진천에도 꽃이 피겠지.